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9주차 프로젝트의 관리입니다. 1강은 프로젝트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뭐냐, 또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PMI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다. 한시적인, 일시적인 노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emporary endeavor undertaken to create unique product or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어떤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일시적인 노력, 이게 바로 프로젝트다. 근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성공하면 이제 보상을 받거나 문제가 없는데, 프로젝트가 성공이 안 되면,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체 보상금을 낸다거나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성패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하나의 프로젝트죠. 만약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른 회사와 경쟁적인 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 건설업체라고 하면 건설업체의 건설 프로젝트가 지체가 되면, 언제까지 완성을 한다 했는데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 보상금을 내거나 비용이 증가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가 근래에 와서 왜 주목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일을 이루어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도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리고 고객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만들고 하는데 광범위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라고 하는 시장들을 보면 전 세계가 각축장을 이루는 것처럼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야 결국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와 연관되어서 기업 관리의 특성을 보면 이 결국은 참여적인 경영이 좀 는다. 그냥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참여적인 경영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비반복적인 일로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접근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특정한 변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무슨 올림픽을 개최한다거나 한 것처럼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겠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키로수가 몇 킬로입니까? 지금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과거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의 키로수는 424km였습니다. 424km.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424km를 놓는데 돈이 얼마 예산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억인데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424억이 들었어요. 결국은 당시에 고속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전체가 아마 1억씩 들어간 겁니다. 424km에 424억. 아마 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한다라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1km에 모르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100억 가까운 숫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놓는데 걸린 기간이 약 2년인가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완성이 되는데요. 원래 계획한 기간보다 훨씬 짧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가장 난공사가 어디였느냐? 대전의 파남부터 시작해서 김천의 위에 있는 추풍령 구간까지가 가장 난공사고요. 그 난공사의 구간을 누가 맡았느냐? 그 당시 건설업체에서 가장 랭킹 1위인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그 구간의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소장이 누구냐? 30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에 결국은 경부고속도로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현재 있는 금강유원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척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명박 현대산업개발 경부고속도로 관리소장은 멋지게 브리핑합니다. 그 당시에 브리핑한 것은 지금처럼 파워포인트 컴퓨터로 가능하는 세상이 아니고 궤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지휘봉을 가지고 넘기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멋지게 했어요. 끝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한테 전화해서 야, 그쪽에 그 브리핑한 관리소장 멋지더라,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칭찬을 했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유경수 여사가 죽고 그 이듬해 현재 청와대 본관을 결국은 정주영이가 아주 작은,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입찰을 해서 현대에서 결국은 지금 청와대 본관을 짓습니다. 정정희가 이명박 소장이 그 당시 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청와대 본관 짓는 관리소장으로 다시 임명이 됩니다. 원래 이명박 관리소장 지금 대통령 했던 분은요, 정말로 워크홀릭이었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2시에 박정희가 현장에 나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구 비서관을 시켜서 그 이명박 관리소장 언제 잠자는가 한번 체크를 했더니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명박 관리소장의 직분으로 청와대 본관을 지면서 그분이 꿈을 꾸었던 것은 아마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에 머무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또는 청와대 본관이나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멋지게 했고, 그리고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꿈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어떤 기여한 점이 많은 사람부터 평가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말이 많던 4대강 사업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한 점이 많죠. 그리고 일부의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측면에 오점도 남긴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각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공과가 있는 겁니다. 그 공이 80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70 있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필요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이고요. 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전임 대통령이 했던 일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전 정부나 전임 대통령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용과 성과와 완성일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3차원을 고려해서 우리가 범위 안에서 성과를 얻는 게 바로 그것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은 첫 번째 목적은 최종 결과가 명확한 일회성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를 보면 그 프로젝트도 구상 단계에서 지금 구상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계획과 어떤 일정이 수립되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료 관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야 하는 노력의 정도는 이 정도가 가장 많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가 마지막에 가면 상당히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그림의 형태를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특성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다른 프로젝트 또는 조직의 기능 부서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 기능 부서하고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 PM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부서와 명확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별성입니다. 개별 프로젝트는 특유의 부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예의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이해관계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즉 고객과 본부 기업과 프로젝트 팀과 협력처들, 이거와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제안 단계입니다. 제안 단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단계가 바로 제안 단계인데, 이 제안 단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FP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RFP, Request for Proposal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RFP 작성 잘하면 결국은 뭐 돈 먹을 때가 많아요. 돈 받을 때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RFP를 얼만큼 잘 쓸모있게 누가 보기 좋게 멋지게 작성하느냐가 결국은 프로젝트의 수준의 관건이죠. 그래서 RFP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은 뭐냐? 첫 번째,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잘 설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크니까 결국은 그 워크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그게 바로 WBS입니다. 작업 분류 구조를 만들어서 구축하고 그리고 그 작업의 범위나 업무를 정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주 일정,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계를 거친다. 아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2년 동안에 경부고속도로 만든다 하면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설계를.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에 따라서 뭐가 돼요? 결국은 도로가 나갈 어떤 그 구간을 결국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일부터 하느냐. 뭐 공사하기 좋은 곳은 놔두고 공사하기 나쁜 다리를 먼저 몬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 일정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 일정을 주장.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완성한다. 그 일정을 주장하는데 그걸 브레이크다운, 워크를 갖다가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브레이크다운 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한 달 걸릴지인지 2달 걸릴지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의 범위나 업무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 그 퍼트 시스템을 짜가지고 이제 일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 뭐 아까 경부고속도로가 420석 들었으면 아마 파남부터 똑같은 424km 하더라도 킬로마다 1km씩을 뭐 1억씩을 준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공사가 난 공사인 파남부터 추풍령까지가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물론 뭐 땅의 보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 비용을 추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어떤 베이스라인 플랜을 갖다가 정하는 게 바로 계획 단계고,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과 다른 자원을 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통지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 해보고, 또 프로그레스, 그 진척 정도를 잘 측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정 활동을 한다. 어떤 기간은 너무 시간을 많이 줬어요. 15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한 달씩 줬으면 그걸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하다 보면은 한 달은 작업해야 되는데 15일 줬으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진척 정도를 고려해서 수정 활동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료 단계는 프로젝트 결과를 우리가 수용 갖다가 공식화하는 단계가 바로 종료 단계가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특성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 이런 관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달성할거냐.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젝트의 업무를 기술하고 어떻게 잘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관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어디까지 범위를 담당할 범위 관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젝트의 시간 관리.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잘 끝나는 그 시간 관리. 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 관리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의 품질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해야 되고 권한을 줘야 되는 거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리스크가 많죠. 여러분들 뭐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으려고 할 때 그냥 사람이 수십 명이 아마 많은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프로젝트에 했을 때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소통 관리 문제.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조달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지향의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로젝트 제품을 갖다가 규정하고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품 지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어떤 수명주기.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처럼 프로젝트 수명주기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 수명주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의 관리와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Work Breakdown Structure입니다. WBS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작업을 필요한 세부 작업으로 순서적으로 나누어 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높은 관리 수준에서 낮은 관리 수준의 업무, 즉 작업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하위 수준에서는 몇 개 이내에 단위 작업이나 또는 활동으로 구성되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작업에 대해서 그 WBS와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서 벤더, 작업기간, 장비, 자재, 특별 사양 등을 잘 파악해서 각 업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한 인력, 그리고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각 작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실행하는 조직,
그리고 누가 조직 관련된 구성원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검토해서 각 작업을 위한 자원, 일정, 세부 작업들을 제일 하위 단계에서 합산해 보는 과정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예산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접 비용 또는 관리비를 포함한 경상비, 마케팅비, 잠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 비용, 예비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일정한 정보와 계획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계들이 포함된 프로젝트 대일정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마스터 스케줄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프로젝트의 진행 검토에 이런 것들을 WBS를 이용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적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적절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뭐 설비나 뭐 여러 가지 뭐 기술과 같은 자원이겠습니다. 즉 인적 자원을 잘 확보하고 그 인적 자원들한테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느 프로젝트든 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장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의 소신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안 된다. 기업은 기업인들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장관을 임명했으면 그 장관한테 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좀 쉬시면 돼요.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할 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목격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네? 프로젝트 진행과 나타나는 장애 처리를 잘 해야 된다. 비용, 시간, 성과에 대한 프로젝트 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 상세관계 이런 것들 잘 주장해 줘야 되겠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협상력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바람직한, 유능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발할 때 고려할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좀 경영자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책임자, 총책임자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갈 기술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신뢰성을 잃으면 끝이죠. 한 부처를 이끌어가는 장관이 신뢰성을 잃으면 끝인 거예요. 한 회사를 이끌어갈 사장이 그 회사를 이끌어갈 관리 능력이 없으면 끝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조직의 장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평창올림픽 잘 끝났지만 평창올림픽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희범이라는 사람이 평창올림픽 총지휘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역협회 회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장관도 했었고 장관 끝나고 나서 무역협회 회장도 했었고 또 정부 부처의 많은 고위직을 담당하면서 정치적인 감각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감각, 또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최근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에 민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요즘같이 복잡 다기한 상황에서 적어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지력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한 능력, 안보에 대한 능력, 또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걸 갖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걸 그 분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거나, 또 교육도 그렇죠. 대학에서 총장을 하려고 하면 교육의 단연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 그 대학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조직한테는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세상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거죠.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전이 없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어요. 나는 갈등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는 이야기 사람은 발전지향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스트레스나 갈등은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리더십. 조직을 통합할 수 있고 뭐니 뭐니 해도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뭐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디테일한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요함이 시대에 맞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집요함은 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성, 머추리티가 있어야 돼요. 성숙하다는 얘기는 자아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완숙한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프로젝트 관리 특성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팀의 구성입니다. 프로젝트팀의 구성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프로젝트팀 동기부여를 위한 관리 방법은 참여 경영이 필요하다. 드러커가 얘기한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전사적 품질 경영 방법 등을 우리가 프로젝트 동기부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 개발을 위한 방법은 팀 구축 활동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관리 기술도 필요하고 보상이나 인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잘 끝나고 나면 적절하게 컴펜세이 보상도 해야죠.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평창올림픽에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적절한 보상, 과한 보상도 되지 않고 적은 보상도 되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뭘 할 때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많은 시간적 비용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젝트 팀을 개발할 때 훈련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동일한 장소에 잘 배치를 해줘야 되고 또 보상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 이러한 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되고 팀이 팀대로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팀을 개발할 때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다.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른 위험, 보상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매우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자질은 신뢰성, 민감성, 스트레스 관리 능력, 리더십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점입니다. 이번 장에 공부한 잘못된 일정 계획을 했을 때 결과가 아닌 걸 고르시오. 잘못된 일정 계획. 일정 계획을 잘못하게 되면 생산 자원을 낭비한 당연한 얘기죠. 비용이 증가하죠. 인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 인력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인력의 감소가 아니고 인력의 증가가 되겠죠. 또 잘못된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 이익이 감축되는 거니까 감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3번 인력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발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신뢰성이 얘기했죠. 신뢰성이 돼야 되겠다. 또 민감성이 있어야 되겠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대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일정 기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완성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덜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이익을 관리하는 능력은 조금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이익관리 능력 4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의 1강 수업을 들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